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7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는 경기가 많이 없어요. KBL 하나, 더블 KBL 하나 두 가지 경기 멘트를 준비해 왔고요. 일단은 뭐 저의 분석과 이제 여러분들의 분석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경기 빠르게 분석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흐름 보시고 가입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SK, KT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팀의 매치업은 제가 어떻게 이제 타이틀을 달아줬냐면은 흐름이 전혀 다른 팀들이에요. 흐름이 전혀 다른 팀들이고, S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게임 가져가면서 5승 3패.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3승 2패.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반면에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을 가져가는 동안에 4패를 추가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많이 다른 상황에서 가져가는 경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즌 KT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아쉬운 부분 뭐냐면은 공격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득점이 72.87 득점, 리그 전체 꼴찌 수준에다가 그 다음에 사실 이번 시즌 뭐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3.1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 달성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김선영까지 빠져있다. 메인 볼 핸들러가 빠진다. 메인 핸들러가 빠진다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정감 있는 핸들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이제 속공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 내내 흐름이 안 좋았고 김선영이 빠지다 보니까 최근에 공격이 좀 죽어버리는 모습.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7.2득점까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많이 아쉬운 점이 되겠죠. 결국에는 뭐 공격으로 SK랑 화력전으로 가져가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홈팀 SK 볼게요. 자, SK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만큼은 야투율이 되게 잘 터집니다. 야투율이 되게 잘 터지는 팀이고 특히나 이 두 팀이 10월 5일날 맞대결이 있었어요. 그때 SK가 홈에서 104대 64 40점 차 승리를 가져간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희가 이제 뭐 38득점에 18리바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64.3% 필드골 확률 혼자서 그냥 캐리했었죠. 혼자서 캐리했었던 상황이었고 뭐 힉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데릭 윌리엄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전혀 이 원희를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줬었거든요. 뭐 사실 SK 같은 경우에도 오재현이 빠지면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KT의 야투 자체가 워낙에 저점에 있는 상황이고 3점이 23%, 2점이 50%, 야투가 전혀 터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SK가 화력으로 KT를 좀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양팀 다 페이스 자체는 빠르지 않고요. 뭐 세트 오펜스 위주로 가져가면서 약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뭐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조용조용 물결표 님 추천 감사합니다. SK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추천 감사합니다.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승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저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은행이랑 우리은행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뭐 다들 이제 우리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우리은행이 유리하겠지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은행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약간 달라진 부분이 감독이 변했죠. 이상범 감독이 부임을 했고요. 뭐 감독 인터뷰에 있어서는 뭐 조금 좀 단순한 농구를 하겠다. 뭐 기본기를 잡겠다. 뭐 요런 좀 뭐 말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는 같아요. 약간 체질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는 이런 앞선에서의 약간 타이트한 수비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을 또 이제 많이 올려주는 이런 모습을 이제 그 시범 경기에서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뭐 진한이라든지 정혜림이라든지 지난 시즌 많이 부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인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 시즌 어깨 수술이 있었죠. 어깨 수술이 있었고, 뭐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이 은퇴 시즌인데 이번 시즌 끝나면 은퇴한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득점에 대한 볼륨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 짜임새는 좀 떨어진다. 다만 이이지마가 들어왔다 보니까 조금 득점 볼륨을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있다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지난 시즌보다는 좀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자, 반면에 원정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절대적인 에이스인 김단비가 건재하고요. 김단비가 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신자 컵에서 나나미에 대한 활약도 되게 좋았거든요. 활약도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이민지도 스텝업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은행의 최대 강점은 팀 뎁스가 정말로 두터워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 1번 자리에서도 강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심성영이라든지, 뭐 이민지까지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볼을 만져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유승희, 뭐 편선우, 뭐 김혜진, 이 포워드 라인의 뎁스 자체도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시즌 좀 타이트하게 수비를 가져가면서 실점 억제에서 강점을 보여줬던 우리은행인데, 이번 시즌까지는 이제 지난 시즌 강점에다가 뎁스까지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우리은행이 뭐 사실 절대 강자는 KB라고 보는데, 그 바로 다음쯤 아마 되는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KB랑 우리가 가장 강해 보이긴 하거든요. 뎁스 상에서는. KB는 이제 박지수가 돌아왔죠. 박지수.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은행이 경기를 가져갈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이게 시즌 개막전이다 보니까 좀 무리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은행 일반 승리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사실 점수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경기는 또 아니라고 봐요. 하나은행이 수비가 괜찮다는 분명히 이슈도 있었다 보니까 우리은행 승리, 아니면 좀 접전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접전 가능성은 있다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저득점 가능성까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은행 승, 뭐 접전 가능성, 저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분석해온 분석 자료는 이렇게가 될 것 같고요. 뭐 경기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참고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따가 NBA 분석 때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만 말씀드리고 오후 방송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형님들 다들 감사합니다.